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한 달 새 1억 원이 떨어져서 강남 전세시장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곳도 있었지만 강북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대문구, 종로구 압도적인 전세값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엇갈리는 시장 흐름 속 저희가 방향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 고! 부동산계 키다리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키도 크시지만요. 왜 키다리 아저씨처럼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꿈과 희망을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연락 주세요. 022077-6357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이슈 쉽고 재밌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네,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게 있죠. 기본 계획인데요. 서울의 어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서울시 특성에 맞게끔 서울 시민과 기본 계획을 수립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이 있죠. 설계 도면이 있는데 서울시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도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도면대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울시 2030 플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좀 더 쉽고 또 기억에 쏙쏙 들게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5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5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서부권 해가지고 인구가 116만 명이죠. 미디어 산업과 창조 문화에 기반한 친환경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은 인구가 354만인데 신중심지 육성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자족 생활 환경을 구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시킨다는 부분이죠. 성동구, 성북구, 광진구, 광북구, 도봉, 중랑, 노원, 동대문구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에는 인구가 50만 명이죠. 역사도시의 품격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양, 도성이 이에 속해 있겠는데요. 그만큼 역사의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심 권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남권은 310만 명, 첨단산업 거점 육성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동남권은 인구가 190만 명인데요. 지식 기반 산업과 그다음에 기성 시가지의 성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두 번째는 3대 핵심 도심으로 나눠져 있죠. 중요한 부분인데 3대 핵심 도심을 서울시에는 나눠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1개 단일 그런 권역으로 나눠져서 핵심 도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3개 핵심 도심을 만들어서 강남구만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까지 같이 해서 발전을 시킨다라는 내용이죠. 한양도성은 역사적인 관광 도심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많이 키우는 그런 부분이고요. 강남은 그만큼 국제적인 업무 도시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국제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의 상품을 알리면서 무역상 거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강남이고요. 영등포, 여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양도성과 강남은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있는데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아직까지 발전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여의도는 국제적인 금융의 메카이죠. 하지만 영등포도 금융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중공업 지역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30 플랜 안에 보면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 규제로 인해서 건물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인데 용적률이 400%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못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적률을 해소를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우고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 지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도면에 맞게끔 이런 개발 구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렇게 그 3개 핵심 도심이 있는데 여기에 또 7개의 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용산이죠. 네, 이 글씨가 안 나오네요. 용산인데 두 번째로는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용산이고 두 번째는 상암과 수색이죠. 이쪽 정도 되겠죠. 상암, 수색. 그다음에 대림, 가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대림, 가산. 그다음에 마곡 지역. 그다음에 마곡 지역이 이 정도에 있겠죠. 마곡 지역. 그리고 왕십리, 청량리 쪽이죠. 왕십리, 청량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잠실. 네, 잠실이죠. 잠실. 그다음에 창동 상계 지역. 이렇게 해서 7개 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7대 광역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의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용산, 그다음에 대림, 가산, 상암, 수색, 마곡, 창동, 상계, 왕십리, 청량리, 잠실 이 부분을 좀 잊어버리니까 좀 외울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용상, 대마왕, 잠창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은 용산이고 상은 상도, 상암, 수색, 그다음에 대는 대림, 가산이 되겠죠. 왕은 왕십리, 청량리, 잠은 잠실, 창은 창동, 상계.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용상이 그 왕이 머무는 침상이죠. 그래서 왕이 잠을 잘 수 있는 침상을 용상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잠을 많이 자니까 대마왕입니다. 그래서 잠도 참 잘 잔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상, 대마왕, 잠창 이렇게 쉽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유치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쉽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쉽고 알차게 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용상, 대마왕, 잠창 쪽으로 해서 물건을 보실 때 투자를 이쪽으로 진행하시면 서울시에서 이쪽 방향으로 많은 그 개발을 시키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유의를 좀 해서 심사숙고해서 물건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있죠. 마포, 그다음에 성수, 그다음에 광진구, 마용성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쪽으로도 투자를 하면 어떤 그 개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의 큰 줄기를 짚어주셨다면 이제는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걸어서 5분, 2018년 5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8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 1,8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1,0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 8,8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오늘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출발을 합니다. 2030 핵심 거점 중 한 곳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알아볼게요. 네, 맞습니다. 영등포 지역은 2030 핵심 도심에 속해 있는 곳인데 많이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핵심 도심을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선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이 매우 강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보면 중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58.2%. 그 영등포구 중에 58.2%가 중공업 지역인데 물론 여의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 없기 때문에 빼게 되면 거의 70%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을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5호선이 지나가는 구역이죠. 마곡역에서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여의도 그야말로 직장인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 여의도에서 2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옆에 또한 200m 정도 가면 영등포에 있는 어떤 그 금융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권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역도 걸어서 8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와 마곡의 중간 사이에 있으면서 강남권까지 빨리 진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30 플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가를 지하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상업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물레 그 재분 같은 경우에도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꾸고요. 영등포 뉴타운이 있죠. 바로 건물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뉴타운이 이렇게 보이고요. 바로 영등포 시장역이 있고 그리고 물건지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 1사구역은 공사 중이어서 썼습니다만은 이미 완료가 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도 역시 꿈의 그린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역도 역시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많이 돼 있죠. 고속광역급행철도망 B노선이죠. 광역철도가 또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철도망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개발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물 궁금해집니다. 준공 막바지겠어요? 네,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정도 되면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미 지어져 있고요. 들어가 보셔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에서 도보 5분 거리고 6층 건물에 5층에 위치해 있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꾸며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소음 문제 심각하잖아요. 제 지인은 까치발로 집에서 걸어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잠시 화면을 봤더니 소음 문제 특별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감안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제 가격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격이 2억 1,8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게 원룸 아니냐 아니면 1.5룸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금액이 지금 투룸입니다. 네, 투룸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액이 너무 저렴한 그런 상황인데 영등포 여의도 주구에 2억 1,800만 원에 투룸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는 2억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는 1,800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빼시면 8,800만 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네, 매력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시선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네, 유의할 점은 아무래도 준공은 다 됐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시고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임차가 그만큼 직장인이나 임차 수요가 그만큼 많은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입자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꼼꼼하게 한 번쯤 방문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송파구로 떠나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아파트인 듯 아닌 듯 아파텔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텔입니다. 가칭 9호선 잠실중앙역에서 걸어서 약 40초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0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10층 건물 내 4층에 방 1개, 주방, 욕실 구조네요. 매매 금액은요, 1억 9,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7천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9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원 감안한다면 실투자금 8,900만 원 예상됩니다. 아파텔입니다. 떠오르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도 각광받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입지 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 부분이겠죠. 교통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10월이면 지하철 9호선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연장 사업인데 현재는 종합운동장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10월 되면 이제는 송파구까지 지하철이 연장이 되면서 보훈병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건물 개통이 임박해 있으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5%이기 때문에 어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지하철 주변으로 9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물건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실동입니다. 잠실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보면 엘스 리센츠, 그다음에 잠실 5단지, 장미 미성, 그다음에 트리지엄, 레이크 팰리스 이렇게 많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물건지가 속해 있는 지역은 이렇게 다세대가 밀집이 되어 있는 잠실에서 유일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는 또 새마을시장과 그다음에 석촌호수, 방이동 먹자상권과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시설이나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돼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하철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좀 낙후된 분위기지만 지하철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서울 9호선 라인의 강남 쪽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높은 거주 비용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지하철이 뚫리게 되면 그만큼 고속으로 직행으로 오는 그런 지하철이기 때문에 급행열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10분 내 또는 가까운 곳은 5분 내에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의 직장인 수요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강남과 송파에 걸쳐서 국제교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아까 2030 핵심 플랜 얘기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2030 플랜에 보게 되면 잠실은 7대 광역 중심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 용상 대마왕 잠창의 잠이 잠실입니다.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서 국제적인 그런 관광 도시로 키우겠다라는 게 이제 포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실 쪽에 보면 롯데월드가 우리나라 랜드마크죠.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현대자동차 GBC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고 그다음에 잠실운전로 개발 사업이 이제 되게 되면 잠실운전장과 연계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제2 롯데월드까지 와서 쇼핑을 하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광 쪽으로 많이 이제 키운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2 롯데월드가 또 근거리에 있으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근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수소 역세권마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그 광역 철도 A 노선이 수소로 또 지나가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3호선과 분당선, 그다음에 수소 광주선까지 이런 철도의 집합체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현재는 비닐하우스촌이지만 여기에 약 한 33만 제곱미터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잘 갖춰지는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메머드급 사업지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하철 9호선에 지나가는 자리에 바로 옆에 40초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잠실입니다. 그래서 잠실 5단지도 50층 높이로 올라가게 되고 미승 코로바 아파트는 이미 건설사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성 1, 2, 3, 4차도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미 아파트도 역시 재건축이 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실 5단지가 이제 최고 이제 50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3,930세대에서 6,500세대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장미 아파트도 역시 3,522세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2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고밀도로 짓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31,369세대가 앞으로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면서 좀 고액의 연봉자들이 많이 상주하고 그다음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실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잘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볼까요? 네, 보시면 그 조감들을 보시면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로변의 넓이가 왕복 8차선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로변이고 그리고 위치해 있는 부분이 바로 대로변에 바로 이런 남쪽 방향을 보고 있는 이런 호실들입니다. 그래서 가시성이나 개방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실 중앙역 사거리 대로변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개방감과 가시성, 그다음에 보안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고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매매가가 1억 9,900만 원입니다. 매매가가 1억 9,900만 원인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지금 삼전동 같은 경우도 2억 3천, 4천의 원룸을 이렇게 그 분양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 거래 사례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시세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매우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80만 원 월세로 정해져 있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8,900만 원 투자가 가능합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T 부동산연구소 이성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